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3일 연휴가 돼서 어쩌면 집이 아닌 곳에서 아침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국가 유공자를 기리는 현충일에 그분들의 희생으로 확보된 자유와 평화에 대한 묵념도 잊지 않는 원주민이시리라 믿습니다. 이러닝 서클 1기는 이번 도서가 9번째 책이고요. 2기는 4번째 책입니다. 바로 전에 읽은 어디서 살 것인가 유현주님 저서를 공동 탐독하면서 실감한 현대사회 주거의 특징이 도시의 팽창과 인구 집중으로 인한 공동체의 해체가 아닐까 합니다. 수평 마을을 부수고 그 위에 켜켜로 점점 더 높아지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아파트로 가로로 마을을 잇던 골목길이 강철로 된 좁은 엘리베이터로 압축됐고 또 그 시간도 압축이 같이 돼서요. 수직으로 빠르게 오르내리는 이동수단으로 변해서 이웃과 교류를 하기에는 굉장히 공간적 한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통 속에서 낯선 이와 잠시 같이 있게 될 때는 사실 두려움조차 드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러닝 서클은 평균 안전지대면서도 타자랑 소통도 하고 얼굴도 모르는 분들하고 여러분들 2년 동안 혹은 1년 동안 같이 마음 나누다가 만나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 이렇게 먼저 탐색을 하고 또 의사소통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게 훨씬 상처받을 일도 없고 시간도 절약되지 않나. 그게 원칙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정상이고 그게 비정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이 골목길을 운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느낀 게 소통이라는 게 무슨 거대한 연결이 아니라 우리가 마을에서 예전에 내 이야기, 그 이웃의 이야기를 들었지 어디 다른 데 이야기를 막 나누고 이러면 조금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꾸밈 없는 자기 이야기, 사소한 안부 그런 게 없어서 현대인들이 무기력하고 외로워진 건 아닌가 그런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일상 나눌 환경이 사라졌고 그런 심리적 공허감이 현대인들의 어떤 그런 시민성 질환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제 예전에 모두 연결이 돼 있었죠. 혼자 사는 고아, 뭐 장애인, 노인 이런 모든 마을 그런 사람들이 마을 소식을 다 알고 살았고 어디가 결혼을 했는지 어디가 돌아가셨는지 누가 아픈지 이거는 빤히 알고 살았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다시 디지털에서 복원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고령화 위기일까 기회일까 20페이지 추천의 글 베이비붐 세대는 본인이 느끼는 만큼 나이가 든다. 마이클 밀켄 연구소 회장님의 글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각자 나름의 정의가 있겠지만 이것이 살아온 세월을 뜻하는 달력 나이와 무관하다는 점에는 다들 동의할 것이다. 내 친구들이나 동료들 중에는 80대나 90대에 최고의 업적을 남긴 사람이 많다. 물론 안타깝게도 질병 때문에 저 세상으로 일찍 떠난 가족과 소중한 친구도 많다. 1970년대 중반 우리 아버지가 흑색종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당시 담당 의사들은 암이 더 퍼지기 전에 손을 썼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몇 년 후 병이 재발됐고 그땐 이미 흑색종 말기였다. 나는 아버지와 미국 전역의 암센터를 돌며 최고의 의료진과 상담했지만 당시 의학적으로는 치료법이 없다는 절망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서 나는 가족과 함께 미국 동부 해안 지역에서 서부 캘리포니아 주로 이사를 해 아버지가 여생을 손주들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그로부터 12달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1993년에 나는 진행성 전립선 암이라는 진단과 함께 앞으로 12달에서 18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아버지의 투병 이후 우리 가족에게 또 한 번의 닥친 풍파 앞에서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내 자식들이 커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못 보고 눈을 감게 되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과학이 상당히 발전했고 나는 밀켄 패밀리 재단이 1980년에 만든 암 연구 조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영양사와 상담하여 식단에서 고기를 없앴으며 동양의학을 따르고 요가 수련도 병행했다. 아버지가 흑색종 진단을 받은 시절에 비하면 의지할 때가 훨씬 많았다. 나는 아버지가 1993년에 암 진단을 받았다면 생존했을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내가 1974년 암 진단을 받았다면 나는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동안 의학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현재 의학의 발전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다. 우리 세대에게 무척 반가운 일이다. 이제 노화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 고령화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삶이라는 큰 맥락에서 노화의 의미가 변화되고 있다. 개인이나 사회가 장수로부터 얻은 이득은 대단히 많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얻는 경제적 이득은 고령화 사회가 낳는 과제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게 될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령화 사회는 우리에게 경제적 장애가 아닌 경제적 혜택을 안겨줄 것이다. 장수사회를 실감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밀켄 이분이 1946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직 살아 계시는 거 보면 의학이 정말 진행성 전립선 암인데도 이렇게 이겨내는 거 보면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으니까 친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이어주실 분은 김은정 님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모두 멀리 가신 분들 안전하게 귀가하셔서 소식 꼭